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압류금지 재산 관련 규정을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특별법인 국민연금법 이런 모든 조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압류금지 재산이 왜 중요하냐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재산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파산 절차에서도 관제인이 환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 민사집행 파산도 일종의 포괄적 집행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 문제되는 조문을 한번 짚어줄 테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 중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찝어보겠습니다. 제195조 민사집행법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을 압류하지 못한다. 2005년도에 개정됐습니다. 1호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한다.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 필수품. 그래서 이제 유체동산 경매가 들어올 때 파산하신 분들은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대부분 냉장고, TV, 전축, 컴퓨터 이런 거는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사집행에서 집행을 할 수 있고 보통 한 100에서 200 정도 나오죠. 그럼 배우자 몫을 빼고 나머지는 이제 채무자 명의로 가족 명의로 낙찰받아서 추후의 어떤 집행에 대비하는데 원칙적으로 하여튼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파산해서 유체동산을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이제 면제재산 범위의 생활필수품으로 봐서 안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3호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185만원으로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150에서 185만원. 6호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 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5호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 자동차.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 채권. 이게 더 중요하죠. 더 금액이 크고 압류금지 채권은 다음과 같다. 이 압류금지 채권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246조 다음 각호의 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부주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한테 받는 배우자한테 매달 애들 양육비로 100만원씩 받을 때 그거를 압류할 수가 없죠. 통장을 알고 있어요. 10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압류 못합니다. 2호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호 병사의 급료. 4호 급료, 연봉,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분의 1 범위까지는 압류가 가능하고 2분의 1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파산에서는 2분의 1까지는 압류를 하고 2분의 1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남겨두죠. 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7호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 환급 및 만기 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까지 봐야 됩니다. 8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85만원입니다. 이거는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3호에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1월간의 예금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오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예금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1호와 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호 월 300만원 2. 법 제260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 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300-185 곱하기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2018년 9월 18일 날 마지막으로 개정됐습니다. 자, 서울특별시는 얼마냐? 3,700만원입니다. 2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력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주로 경기도를 얘기합니다. 경기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얼마입니까? 3,400만원입니다. 300만원 차이 나죠. 그러니까 하여튼 서울은 3,7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력 다 과밀 억제권력이 아닙니다. 경기도 중에서 과밀 억제권력하고 세종시, 용인시 및 화성시만 3,400만원입니다. 용인시 및 화성시는 예전에는 3단계였는데 언제 격상이 됐어요. 아마 부동산 값이 올라서. 3호 광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력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력에 포함된 지역은 2호로 가고요. 그 다음에 군지역은 제외한다. 군지역은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몽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여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4호로 내려갑니다. 광역시는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있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데 광역시. 그 다음에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이때는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광역시는 얼마 안 되죠. 2천만원. 부산, 대구, 광주 또 광역시가 울산 이런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대부분 이제 군지역이죠.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3,700, 3,400, 2,000, 1,700 차이가 크죠. 그래서 하여튼 서울은 잘 3,700이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2항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임차보증금 중 일정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고 3항 하나의 주택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이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이 3항은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쪼개서 막 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고 이건 실제 이제 경매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물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사항, 하나의 주택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이 각 부정금을 합산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험 시행령 제11조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이게 법 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1억 7천 있으면 우선 변제가 해당이 안 되죠. 1억 1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력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2단계라고 하겠습니다.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이하인 임차인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 3호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얼마일까요?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4단계로 다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 법 제246조 제1항 7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보장성 보험 및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호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보험금. 압류가 금지됩니다.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한도는 없습니다. 이런 게. 이게 만약에 1억 정도 들어간다는 보험이라 그러면 전액 다 압류가 금지되겠죠. 나호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감옥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건 일종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3호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이거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그래서 이제 파상관제인이 150만원 이하의 해약환급금은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없습니다. 4호 보장성 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그래서 150만원까지는 채무자한테 빼주고 나머지 만약에 만기환급금이 500만원이다. 그럼 150은 빼고 350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해약환급금도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채무자가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호 각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부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이거는 얼마입니까? 185만원이라 그랬습니다. 185만원입니다. 예금도 185만원이고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도 양도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도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인 세금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은 결국은 세금으로 국가는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한 5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냐 하면 서울의 임대차 보증금 소액 임차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그 금액은 1억 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한다. 두 번째, 최우선 변제권은 서울은 3,700만원이다. 그 다음에 압류금지 예금은 185만원이다. 그 다음에
최저생계에 관한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원이다. 그 다음에 보험해약환급금 기준은 150만원이다. 이 6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185만원이죠. 그럼 파산재단에서는 면제재산은 6개월치입니다. 그래서 185 곱하기 6을 하면 616, 68에 48, 65, 30 1110만원까지는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예, 오늘은 압류금지 재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